안녕하세요. 산해성우 내귀의 목캔디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은 잘 이루어 나가고 계신가요? 흔히 결심했던 일을 오래 하지 못하는 것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전 이 3일을 꾸준히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새해 계획에 소홀했던 사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주는 따뜻한 시와 함께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힘찬 2월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2023년 2월호 사부 시작하겠습니다. Life is made up of little things. No great sacrifice of beauty, but smiles and many a cheerful word fill up our lives with beauty. The heartaches, as they come and go, are but blessings in disguises. For time will turn the pages over and show us great surprises. Mary R. Hartman.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네. 위대한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미소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아름다움으로 채우네. 간혹 가슴앓이가 오고 가지만 다른 얼굴을 한 축복일 뿐. 시간이 책장을 넘기면 위대한 놀라움을 보여주리. Mary R. Hartman. 풍경 에세이. 겨울이 내려앉은 은빛 자작나무 숲. 글 김상옥 자유기고가. 새하얀 폭설이 내리는 어느 겨울, 북유럽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을 찾았다. 입구에서 1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69만 본의 자작나무의 신비로운 자태를 마주할 수 있다. 하얀 수피를 두른 자작나무와 은빛 설경이 어우러진 자연의 선물. 가족이나 소중한 이들과 겨울 추억을 만들러 오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2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자작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겨울 햇살이 얼굴을 내민다. 깊은 호흡과 오감으로 만끽하는 자작나무 숲과의 만남이 온 마음 가득 에너지를 채워주고 희망의 새싹을 움트게 한다.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2023년 2월호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전북본부 요금관리부 이주협 대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리 사우들의 소식을 제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의 주인공, 보다 안전한 배전 현장을 위하여. 배전운영처 배전공법개발실 글 장은경. 안전과 정전 없는 전력 공급이라는 첨예하면서도 놓칠 수 없는 가치의 딜레마 사이에서 최적의 정답을 찾아가는 중심에 우리 회사 배전운영처가 있다. 더 정확히는 배전운영처 배전공법개발실이 있다. 배전운영처 배전공법개발실은 전국 197개 사업소에서 연간 30만여 건의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배전공법 개발과 배전운영 분야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다. 배전활선 분야 중장기 전략수립, 배전간접 활성공법, 기자재, 공구관리 개선 등의 업무를 시행하며 공법안전 담당은 배전운영 분야 안전정책, 배전기능 인력 양성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또 배전 담당자, 전문회사 등 사내외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공법 개발과 안전정책의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TF였던 조직은 올해 배전공법 개발실이라는 이름을 단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 배전 분야 공법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의 작업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배전공사 현장 감리, 공사 담당자, 시공회사 등 전방위적 안전 마인드를 함양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배전공법 개발실은 배전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현장을 조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현장에서는 사내 직원과 배전 기능 인력, 그리고 전문회사 소속 인원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므로 최대한 많은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철저한 현장 검증과 꼼꼼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공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의 기자재가 개발되기까지는 최소 현장 검증 3, 4회, 시범 사용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운영해 공법의 안전성, 경제성, 작업 효율을 높인다. 아울러 사내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단과 사내외 안전대책 자문단을 꾸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 제로화는 가능하다. 배전 공법 개발실의 현재 주요 현안은 간접 활성 공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전 현장에서 정전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한 활선 작업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해온 것이 사실이다. 절연 장갑을 낀 상태지만 고압 전류가 흐르는 선로에 접촉해야 하는 직접 활성 공법을 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작업자의 안전이 주요한 화두가 되면서 직접 활성 공법 대신 절연 스틱을 사용해 활선 작업을 하는 간접 활선 공법이 배전 현장에 도입됐다. 하지만 손으로 하던 정교한 작업을 긴 스틱 끝으로 작업하는 것은 작업자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였다. 특히 최소 2에서 6kg의 무거운 스틱을 장시간 들고 작업하는 것은 근골격계에 큰 무리를 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량 스틱, 반자동 보조암 등을 개발해 곧 활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들이 개발 중인 배전 공법은 전선 인장 바이패스 공법, 현수 애자 교체 공법, 장주 변경 공법 등이 있으며 현재 공법 개발과 검증 단계에 있다. 이처럼 현장의 필요를 수렴해 간접 활성 공법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쓴 결과 2018년 6.3%이던 간접 활선 적용률이 2022년에는 약 98%까지 도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감전사고도 현저히 줄어든 것은 물론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간접 활선이 98% 정착하기까지 197개 지사에 있는 모든 배전 직원과 전문회사 사우들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며 많은 시행착오를 감내하며 고생해준 현장 담당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사실 처음 안전 업무를 시작할 때는 과연 업무 담당자의 노력으로 현장 작업자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컸단다. 하지만 안전 업무를 하다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올해는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이고 현장 업무 담당자들의 고생을 줄일 방안을 열심히 강구하며 배전 중대재해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땀나도록 뛰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One for all for one. 총 10명의 부서원으로 구성된 배전공법 개발실은 신구 직원이 적절하게 어우러졌다. 기성 직원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신입 직원의 패기와 신속함이 어우러져 절묘한 팀워크를 이룬다. 각자 맡은 업무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잘 딱깔센으로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중앙에 있는 큰 탁자 앞에 모여 집단지성을 발휘한다고 한다. 이러한 환상적인 팀워크로 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수렴하고 간접 활성 공법과 기자재를 개발해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 강의. 바쁜 아침 쉽고 간단한 나만의 헤어스타일링. 글 김상욱 자유기고가. 직장인의 아침은 바쁘고 자잘한 갈등의 연속으로 시작된다. 10분만 더 잘까? 밥을 먹어 마라. 뭐 입지? 분주한 가운데 머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헤어스타일은
그 사람의 이미지에서 8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첫인상은 물론 매력도와 능력치,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감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지금 내 헤어스타일은 괜찮은 걸까? 이번 찾아가는 현장 강의에는 바쁜 출근 시간에 유용한 간단하면서도 센스 있는 헤어스타일링법을 배워 똥손에서 금손으로 거듭나고자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5명의 사우가 출동했다. 바쁜 아침 5분 투자로 이미지 변신 가능. 요즘 부스스한 머리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흔히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잘 나가는 직장인이라고 하면 남자의 경우 깔끔하면서도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매만진 댄디한 헤어스타일을, 여자의 경우 단정하면서도 볼륨 있는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드라마 속 이미지 아니냐는 반발심이 생긴다면 홍대 대표 미용실 순시키 헤어의 요니요코 대표 원장이 대방출하는 꿀팁을 욕심껏 담아가길 바란다. 바쁜 아침 사소한 팁과 변화로 얼마든지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링이 가능하니 말이다. 평소 아침 시간이면 늘 바빠 머리 손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녔는데 간단한 손질만으로 훨씬 단정해지는 모습을 보니 얼른 직접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똥손인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번 강의를 신청하고 모델로 나선 고객지원부 안지원 대리의 소감이다. 요니요코 원장이 꿀팁을 내놓을 때마다 오 하는 탄성과 사우들 각각의 머리를 만져 변화를 줄 때마다 와 하는 감탄과 웃음이 만발한 강의 현장. 5 사우의 헤어스타일링 자신감은 한결 예쁘고 멋있어진 비포와 애프터 비주얼로 확인하시길. 두피 건강부터 챙기자. 첫인상 또는 그 사람의 이미지에서 헤어스타일이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50%? 40%? 요니요코 원장의 질문에 사우들은 나름 높은 퍼센트를 말해보지만 80%라는 놀라운 답에 새삼 헤어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헤어스타일은 자신에게 어울리도록 손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두피와 모발 건강이 중요하다. 먼저 두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두피가 어떤 타입인지 알고 그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며 관리해 주어야 한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으로 두피 타입을 알 수 있는데요. 하루 샴푸를 안 했는데 두피가 메마른 느낌이면 건조 두피, 비듬은 아닌데 하얗게 일어나면 건성 두피, 유분감이 많다면 지성 두피입니다. 또 유분감이 있고 각질이 일어난다면 지성, 비듬 두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지성인 경우는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자칫 탈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피 타입을 알았다면 샴푸 제품을 제대로 골라 사용해야 한다. 매일 하는 샴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피와 모발 건강이 크게 좌우된다. 샴푸를 고를 때는 일반모, 손상모 등 모발 기준이 아니라 두피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요령이다. 모발은 샴푸가 아닌 트리트먼트로 케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요니요코 원장은 샴푸를 할 때는 대충대충이 아니라 오래 헹군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헹궈주고 완전히 건조해서 두피 상태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라고 당부했다. 꿀팁 대방출. 모발 끝이 얇고 볼륨이 없어 고민이라는 긴 머리 모델 안지원 대리는 트리트먼트와 헤어 에센스를 사용하지 않고 매직기나 고데기도 없는 헤어스타일링 순수녀. 하지만 요니요코 원장의 꼬리빗 하나로 마술이 시작되었다. 먼저 스트레이트 가르마를 약간의 라운드형 가르마로 바꿔주자 머리 위쪽으로 볼륨이 살아나고 조금 더 세련된 스타일로 순식간에 변신했다.
어머, 그러네. 신기하다. 이런 감탄이 끝나기 무섭게 매직기로 모발 중간부터 끝 쪽으로 부드럽게 컬을 잡아주니 아주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연출되었다. 이때 팁은 일자로 훑어내리거나 컬을 크게 만들기보다 모발을 위로 들어 올려 끝에만 살짝 라운드로 빼주는 정도가 적당하다. C컬 욕심은 버리는 게 좋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량의 오일을 모발 끝에서 위쪽으로 발라주고 잔여물로 페이스 라인에 잔머리를 정리해준다. 볼륨감을 더 살리고 싶다면 소프트 스프레이로 모발 뿌리 쪽에 가볍게 뿌려주면 끝. 남자 모델로 나선 고객 지원부 김도헌 대리는 염색과 펌을 하고 컬크림, 왁스 등 스타일링 제품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는 요즘 남자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가 긴 상태라 손질이 잘 안 돼 가르마를 선명하게 타서 정리하고 있다. 가르마가 너무 과하면 나이 들어 보여 최근에는 앞머리만 조금 타주거나 아예 안 타는 경향이에요. 모델님의 경우도 가르마를 타지 않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니오크 원장이 김대리의 가르마를 빗으로 흐트러뜨리면서 앞으로 모발의 방향을 바꿔주자 오 하며 사우들의 감탄이 터져 나온다. 이어 둥근 컬을 핸드드라이로 잡아주면서 스타일에 변화를 주었다. 핸드드라이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 구겨주는 방식으로 강한 컬이 자연스러워지는 효과가 있다. 대다수 남성들이 옆장구, 옆머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은데 김대리도 투블록 컷을 할지 다운 펌을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에 요니오크 원장은 옆머리를 눌러 볼륨을 죽이는 게 맞지만 투블록보다는 다운 펌을 추천한다. 그리고 모발이 많이 건조한 상태라서 트리트먼트와 헤어 에센스는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여자 헤어 스타일링의 키포인트가 볼륨이라면 남자는 다운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잊지 않으면 바쁜 아침 센스를 챙길 수 있다. 서로 업무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전문가의 손길에 달라지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즐거웠다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5사우. 내일 아침에는 자신감 있는 헤어스타일로 만나길 기대한다. 이슈 로스팅 2023년 전기요금 달라지는 것은 글 김도현 요금전략처 가격전략부 차장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전력량 요금 조정. 2022년에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하여 모든 소비자에 대한 전력량 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1.4원 인상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일부 중단 등으로 극심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2022년 국제 연료 가격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폭등하였다. 특히 LNG 가격의 폭등은 전력 구입 단가에 큰 영향을 미쳤고 2022년 전력 구입 단가는 전년 대비 85.9% 상승한 킬로와트 시당 196.7원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력 구입 단가의 상승은 총괄 원가의 85%에 해당하는 전력 구입비 상승의 주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사상 최대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 회사의 재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또한 동계 난방 수요 급증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연료 가격의 전력 구입비 반영 시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도 높은 연료비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회사가 에너지 위기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여력은 소진된 상황이다.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요금 조정은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수준에서
2022년 원가 상승분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아직 요금에 반영되지 못한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속 협의하여 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 상한이 적용되어 현행대로 킬로와트 시당 5원이 적용된다. 둘째, 기후환경요금 조정. 2023년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 의무 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이행 비용 등 기후환경 비용 상승을 반영하여 킬로와트 시당 1.7원 인상된 9.0원으로 조정된다. 셋째, 취약계층, 농사용 고객 요금 부담 경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을 일부 동결, 농사용 요금은 인상분을 3년간 3회에 걸쳐 분선 반영하여 급격한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조정으로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4,022원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특히 취약계층, 농사용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 부담이 더욱 클 것을 우려하여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요금 일부를 동결한다. 2022년 전체 복지 할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을 동결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농사용 요금의 경우 전력량 요금 인상분 킬로와트 시당 11.4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농사용 요금은 용도별 전기요금 중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전기요금 정액 조정 시 고객이 체감하는 인상률이 다른 계약종별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요금 분할 인상과 동시에 우리 회사는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고효율 지원 품목과 지원금 확대로 농어업기기의 효율 개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농사용 전력 적용 기준 변경. 영세 농어민 보호라는 농사용 전력의 취지에 맞게 대기업은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사용 전력은 1960년대 양곡 생산을 위한 배수펌프에 적용된 이후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영세 농어민 지원 정책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또한 도입된 이래 계속해서 저렴한 판매 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농사용 전력의 저렴한 요금 수준은 영세 농어민 지원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고객에게 혜택이 편중된다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또한 이로 인해 농사용 전력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계약 종별이 산업용 등으로 전환되어 낮은 농사용 적용 혜택이 축소되고 소비자 간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기준 변경. 재생에너지 증가 등 개통 여건과 전력 사용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간대별 구분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2021년 우리 회사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간대 구분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제주 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증함에 따라 출력 제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부하 패턴의 변화로 최대 순 부하가 저녁 시간대에 발생하여 안정적 수요 관리를 위한 가격 신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주에 이어 육지에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전력 사용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5개년의 시간대별 개통 부하와 부하 패턴, 피크 기여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간대별 구분 기준의 적용이 결정되었다. 새로운 계시별 구분 기준 변경을 통해 공급 원가 차이를 요금에 충실히 반영하고 적정 가격 신호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게시별 구분 기준 주요 내용으로는 동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적은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시간대의 난방 및 생산 설비 가동 부하 급증을 반영하여 오전 10시와 17시를 최대 부하 시간대로 설정한다. 하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늦은 오후 시간대의 냉방 부하 증가를 반영하여 18시를 최대 부하 시간대로 지정한다. 부하 시간대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금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게시별 요금제 특성상 시간대별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다소 전기요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인생 사진관. 곱디고운 한복 자태 뽐낸 새해 사진관 나들이. 글 좋은 겸 자유기고가. 꽁꽁 얼어붙은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월의 어느 오후. 선남선녀 부부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 어느덧 키가 부부만큼 자란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 네 사람이 난생 처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야외 촬영을 위해 마당으로 나가자 얇은 비단 옷깃 사이로 냉기가 스며들지만 손을 더욱 꼭 맞잡고 온기를 전하며 견뎌본다. 자, 여기 보세요. 촬영 기사의 말에 가족은 동시에 카메라를 바라본다. 플래시가 터지고 만개한 동백꽃 같은 네 사람의 밝은 미소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피어난다. 타임캡슐에 담고 싶은 한 장의 추억. 이 집 막내 재빈이에게 물었다. 타임캡슐에 꼭 하나만 담을 수 있다면 뭘 담을 거고 언제 열어볼 거냐고. 그런데 재빈이에게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가족 사진을 담을 거고 나중에 한 80년 후에 열어볼래요. 할아버지가 되어도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요. 아들의 어른스러운 대답에 현종 씨는 새삼 놀란다. 우리 아들 기저귀 갈아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컸나 싶다. 현종, 선희 씨 부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다. 연애를 시작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하고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다시 못 올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했다. 밤마다 한 뼘씩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매일 기록하고 싶어 사진을 찍었다. 구글 포토 용량이 3TB를 넘길 만큼 많은 추억이 쌓이는 동안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는 속 깊은 청소년으로 무럭무럭 자랐다. 예나 지금이나 현종 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 하면 가족이다. 결혼식 이후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한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이 시간은 훗날 부부와 아이들에게 바쁜 삶 속에 꺼내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위로가 될 것임을 알기에 인생사진관에 사연을 보냈다. 아내 이선희 씨는 연분홍빛 한복에 화사한 메이크업으로 단장하고 딸은 커다란 꽃을 아롱아롱 수놓은 하얀 한복을 입고 단아하게 머리를 따았다. 현종 씨와 아들도 한복을 고르고 말끔하게 단장하며 촬영 준비로 분주하다. 큰딸은 별말 안 해도 거울 속 자기 모습이 싫지 않은 눈치다. 어릴 적 명절 때 입어본 이후 오랜만에 입는 한복이 마음에 드는지 옷매무실을 가다듬으며 빙그레 미소 짓는다. 웃는 모습이 서로를 똑 닮은 네 식구.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네 사람은 주말마다 야외로 나갔다. 맞벌이 부부라 주중에 시간을 같이 못 보내니 주말은 오롯이 가족과 함께였다. 주로 박물관에 가서 각종 체험시설과 휴게시설을 이용하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곤 했다. 가족의 단골 나들이 코스 두 번째는 도서관이다. 동대문구 도서관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책을 대여하여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되었다. 국립어린이도서관, 미사도서관, 통파책박물관, 헤이리 책마을 등
거리가 먼 도서관으로도 나들이 겸 다녀오곤 한다. 그 영향으로 딸은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다. 사진 촬영 중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도 책을 꺼내 들고 틈틈이 읽는다. 이들은 문화생활뿐 아니라 스포츠도 즐기는 활동적인 가족이다. 소백산과 100군데 정상을 가족이 함께 올랐다. 가족과 함께라면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행복하다. 관심사가 풍부한 아들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아직 꿈을 정하지 못했다. 어딜 가도 즐겁고 뭘 해도 재미있단다. 하지만 재빈이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란다. 웃고 떠들며 메이크업과 헤어를 하는 동안 촬영 준비가 완료되었다. 평소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인지 사진 촬영이 어색하지 않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밝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본다. 포즈를 취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 쉽지 않지만 촬영 기사의 지시대로 손발을 척척 맞추더니 금세 촬영을 마쳤다. 촬영이 끝난 후 네 사람은 한 화면을 함께 나란히 바라본다. 엄마,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꼭 다른 사람 같아요. 아빠 한복 잘 어울리시네요. 재빈이 멋지다. 류나 정말 예쁘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사진 속 네 사람은 고운 얼굴선과 웃는 모습이 서로를 똑 닮은 누가 봐도 영락 없는 현종신의 가족이다. 새해 소망은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 최근 기후변화로 겪는 지구의 아픔을 바라보며 부부는 장차 아들, 딸에게 물려줄 미래의 세상에 대한 고민에 빠지고는 한다. 세상 대부분의 것들은 운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오늘은 그동안 두 사람이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가정을 가꿔온 노력에 의한 결과다. 발전소를 가동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전기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기에 마음껏 누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엄마와 아빠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생각이 깊은 딸은 엄마와 아빠가 하는 일에 조용히 존경을 표한다. 현종 씨는 스스로를 천운을 가진 사람이라 말했다. 지난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차량이 완파될 만큼 큰 사고였음에도 차에서 멀쩡히 걸어 나와 치료받고 일주일 만에 회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비슷한 일을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경험했다. 커다란 사고에서 무사히 살아남는 행운이 2번이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소명을 맡기셨는지 늘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처럼 저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는 전기 같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어요. 현종 씨 부부는 양가에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의 모습을 촬영해 두고는 한다. 세월의 무게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서글프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으로 담는 것은 두 사람에게 더없이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저의 어떠한 모습도 부모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자녀를 키우며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 사진관에 나올 기회를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